누릴 수 있는 거를 남부럽지 않게 누렸던 이제 김철성 부대표님.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삶이 사실은 반쪽짜리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북에 두고 온 아들 때문이었어요. 그렇지. 와이프가 더욱더 그랬습니다. 아들을 이자처럼 뭐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계속 저한테 이자처럼 이거 나는 돌아갈 거다. 그 이자처럼 그럼 내가 가서 이번에 출장을 가서 데리고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마. 하고 그다음에 제가 평양에 2012년인가 13년도에 내가 출장을 갔어요. 출장 가서 그다음에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서 어린애는 무조건 초등학교는 북한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네. 근데 제 아이들이 3학년이 됐으니까 11살.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로 말하면 신분증, 출생증을 바꿔야 돼요. 연도를. 예, 사학 졸업한 걸로. 아, 이게 나이를 바꿔서. 예, 나이를 이자처럼 바꿔야 돼요. 안될 것 같아요. 그게 돼요? 이게 불가능인데. 예, 저는 그래서 그다음에 그거 신분증은 여기선 주민등록사면 거기는 보안성에서 해줘요. 그게 주민등록 해주는 그 경찰이 있어요. 여기로 말하면 그분을 만나서 내 애들 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출생증, 신분증을 출생연도를 바꾸자. 좀 바꾸는데 필요한데 한 $100를 또 줬어요. 와, 그게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알았다 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바꾼 걸 우리 간부부가 받아서 외무성에 또 보내야 돼요. 근데 그 일국장을 제가 그 사람이 저 쌍커트 했을 때 제 원분이에요. 친해요 저. 그러니까 또 좀 찔러줬죠. 그러니까 이거 아들 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 돈. 이거 부대표동 언제 들어왔어? 내가 이자처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은 거기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저 한 5일 내로 다 끝냈어요. 야, 나이 2살 더 먹게 하는데 꿀의 나이를 바꾼다는 거. 7살 때 가서 지금 3학년이니까 한 9살이에요. 9살을 12살로 바꾸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다. 5일 만에 그것도. 사람들이 인맥 친하니까 저거다면 여기서 말하면 형님 이거 좀 도와주시오. 하고 대박이다 이거.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좀 아픈 아이로 이제 위장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서를 또 떼와가지고 이걸 문고리에다 붙여요. 맞아. 그래서 얘는 뭐 심장병이 심하기 때문에 부모의 케어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 간부에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국장하고 아까 안다고 하셨으니까 연출이 있게 되게 되면 또 이런 것도 뇌물을 받고 좀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저의 외무성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아까처럼 나이를 좀 속여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얘가 다 해가지고 얘가 입당할 때는 주민등록대장이 요괴걸 분주소에 있는 걸 쓰지 않고 자강도에 있는 거 원래 원래 출생할 때 그 주민등록대장이 입당할 때에는 근본에 있는 걸 원본을 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입당 못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자처럼 그 서류를 이자 출생 신분증을 바꾸잖아요. 들어와선 또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 여권은 이자처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버리고 또 이자처럼 이제 신분증 원래대로 또 바꿔버리면 경쾌하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걸 지금 이거 번쩍번쩍해서 자신의 자녀만 이제 서류를 조작해서 러시아로 데려갔느냐? 또 있어. 그게 아닙니다.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가요, 이 가짜 서류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에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만갑이 그 서류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바로 이 서류입니다. 자격. 이게 뭡니까 이게? 보고 신기하네. 계세요? 자, 이게 이제 북한 기능공 자격증인데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우리 한번 뜯어볼까요? 먼저 박광성이라는 노동자의 자격증을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건축기술 기능공 양성 6개월 과정을 마쳤으므로 미장 5급의 자격을 줬음을 증명함. 미장. 되어 있습니다. 이거야 뭐. 그리고 자, 두 번째 자격증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 동무는 옷 가공과 6개월의 과정을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하여 재봉공 4급을 받았음을 증명함. 재봉공.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요? 반전이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가짜가. 아니 뭐 미장공 뭐 이제 너무 뭐가- 그럴듯한데요? 너무 리얼하잖아요. 아니 부대표님 직인이 있는데? 이런 진품 같은 가품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러시아 노동력 시장에 진출하자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 자격증이 있어야지 미장공으로 배치받아서 돈도 많이 받고. 그럼요. 근데 북한 노동력은 미장공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구 공장 노동자들이에요.
공장 노동자인데 미장 자격증이 있다고요? 예. 러시아에 보내자니까 그건 가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에 가서는 미장이나 재봉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몇 달 동안 그럼 가르쳐서 정식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가짜로 먼저 이제 만들어서 뒤에 보내는 거예요. 일단은 돈을 벌자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가서 미장을 할 줄 모르는데 미장을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못하죠. 벽돌 이자처럼 벽돌 쌓고 이자처럼 해서 제대로 못하니까 러시아 회사 마찰이 너무 많아요. 맨 처음에는. 그 욕먹고 그러니까 자기도 못하고 계속 일해요. 미장 한 사람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문 미장경들만 북한도 충분치 못한데 이거 터대도 봐야 되고 충실성 정도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 다 봐야 되는데 어떻게 뭔지 알겠다. 뭐 현장 가서 벌어지는 일은 그때 해결하는 예. 거고. 맞습니다. 하다 보면 또 배우겠죠. 일단 이거. 저지르고 말. 사기 쳐서라도 좀 빨리 들어가라. 북한이 해외 노력을 파견하는 기본 목적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견할 때에는 양질의 기술 인력을 몽땅 다 모아서 파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국내에서도 일을 해야 돼요. 예, 국내에서도 수요가 좀 있으니까.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력으로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자격증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 취업 시장에 뚫고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격증을 갖춘 거로 위조를 해가지고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파견이 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또 눈썰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철군공으로 파견이 됐다 하게 되면 철군공으로 하다가 조금 있으면 기능공이 돼요. 금방 배우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다가 콘크리트 치는 걸 좀 보고 또 콘크리트 공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금방 배워요? 네, 그러니까 일당백으로 준비합니다. 숙련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 가서 기술을 아예 배워서 거기서 거기가 학원 일거양득이네요. 이거는 근데 진짜. 또 러시아 그 이제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지. 근데 그만큼 러시아 노동자보다 북한 노동자를 썼을 때 인건비 단가가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서 러시아 현지에서도 북한 노동자를 쓸 때는 이 가격에 인원을 2배로 3배로 공기 단축하고 조금 퀄리티는 떨어져도 우리가 현장에서 가르치면 된다. 이런 게 약간 좀 시장에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북한 사람인 경우에는 조직욕이 있습니다. 뭐예요? 맞아. 예, 예를 들면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감독이 뭐 이 사람 오라 저 사람 오라 하고 계속 오라 가라 해가지고 시키는데 북한 사람들은 자체로 다 알아서 한 개 서대면 서대가 딱 예, 균율적으로 딱 가서 군대니까. 예, 작업에 착수하고 마지막 6시 땡 하게 되면 또 자기네가 다 치우고 또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 말 안 시켜도 자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이게 그냥 군대 조직이잖아요. 예. 그런데 가짜 자격증으로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취업의 벽이 점점 더 높아졌고 이제 불가능한 어떤 그 시기가 옵니다. 바로 2017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서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는 노동자들 자격증 위조해가지고 막 도장 찍어가지고 대규모 파견을 유엔이 알고 막은 거예요. 이런 노동자들 현지에 나와서 버는 돈, 노동자들 수중에 들어가지도 않고 북한의 상납비로 다 들어가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 유엔이 알고 막은 겁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게 김철성 부대표 같은 분의 역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을 우리 김 부대표가 생각을 해내는데 또 뭡니까 이번에? 그 유엔 대북 제재를 뚫고 가는 거예요. 막 벤츠 뚫고 싸우듯이 어떤 방법을 생각하냐면 뭐야? 노동자들이 취업 비자를 받는 게 막히니까 노동자들을 뭐로 둔갑시켰냐면 너네 이제부터 유학생이다. 라고 유학 비자를 받게 합니다. 아니 이제 자격증도 아니고 유학 비자. 학생 무슨 유학 거죠? 비자. 누가 봐도 유학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유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유학 비자를 발급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러시아로. 이건 러시아 당국도 북한 당국과 짬짬이로 국제사회를 속이는 거예요. 러시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러시아로 입국한 북한 주민은 13,000명이에요. 근데 노동자 파견 안 됐잖아요. 그럼 이들이 다 유학생일까요? 이상한 게 러시아 대학에서 북한 주민은 안 보여요. 이들 중 상당수는 유학생이 아니라 계속 외화벌이 하던 이 러시아 파견 근로자들이었던 거죠. 처음 유학생 비자를 만든 게 전데 원래는 노동자를 데려오려고 한 건 아니에요. 상쿠트에 이제처럼 노동자들을 1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딱 러시아가 고위험만은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오더만요. SOS를 치는 거예요.
고안해낸 게 그다음에 제가 러시아 그 장군을 알고 있어요. 잘 알는데 그 장군이 술을 좋아해요. 좀 만나자. 좀 이야기 토의할 거 있다. 술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술을 뒷담 먹였죠. 야 이거 이제 좀 사람 하나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 비자가 없다. 뭘로 데려오잖아. 그러니까 유학생 비자로 하면 안 되겠냐. 저한테 물어보더만요. 그쪽에서 먼저 아이디어. 예. 야.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안전 대표한테 보고를 했어요. 유학생 비자로 하면 3년이 아니고 5년을 거주 안 하고 쭉 갈 수 있다. 대박이다. 5년이면 대학생. 엄청 예. 그래서 그다음에 하니까 오케이 해서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보이원이. 유학생으로. 예. 또 노동자들도 지금 받아야 되니까 사장이 자꾸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제처럼 해서 그 사장한테 러시아 장군을 소개해 줬어요. 그 여권들 다 줘라. 러시아 장군이 돈도 벌게 엄청 오픈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 몽땅 다 유학생 비자 주는 거예요. 한 명당 얼마씩 받고. 러시아 측으로서도 이건 유학생이면 이건 학생이다. 학생은 건설 현장이나 무슨 우리 공장이나 다 할 수 있어요. 아, 일을 할 수 있다. 예, 일할 수 학생 실수 형식으로 또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룽나도 지도국을 다 유학생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또 평양에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뚫었다. 진짜 들어간다. 성공했다. 누가 뚫었냐? 김철성이 뚫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취업 비자보다 좀 유학생 비자 받는 게 더 쉬운 건가요? 예, 아주 쉽습니다. 그 왜냐면 학교에서 대학 당국에서 이거 뭐가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노동자들이 예전에 돈을 내는 거예요. 이제 입학 형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다 등록 형식으로 다 내면 그다음에 자연히 이민국에서도 이건 학생으로 들어오는 거 머리가 안 아파요 그 사람들도 유엔 제재 위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쭉 그냥 그것도 또 3년이 아니고 5년이단 말이에요. 탄탄대로예요, 그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러네. 어차피 근로자는 필요하니.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알아도 이거 뭐라고 안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거기 건설업자가 또 여기 편이야. 여기에 또 뇌물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가만히 있는 거고. 반대로 이거 없죠. 선금으로 이 학생 비자 받으면서 돈까지 주고 들어오는데 지금. 맞아요. 그건 러시아 건설 회사가 또 돈을 내요. 그렇지. 건설 북한 회사가 알아서 내는 게 아니고 러시아 건설 회사가 그렇지. 나 이 사람들 써야 되겠다고 돈을 또 지불해요. 여행비도 지불해요. 대외적으로는 또 우리 김철성 부대표는 대단한 교육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학생을 만들어냈어요. 유학원 사장. 배치동 유학원도 이렇게 많이 보내진 못해요.